간밤 뉴욕 증시 핵심 포인트 3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기로 했어요. 제가 틀기로 했는데 네. 제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일단 간밤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라고 하면 네. 역시 AI주, 그럼요. 반도체주죠. 네네. 네. 여기에 다들 관심이 크게 쏠려 있는데 또 계속해서 정말 오르기만 하다가 네. 이제는 또 서학개미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네. 저희가 현명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서학개미들은 이미 지난주에도 굉장히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 같아요. 네.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게 이득일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차익을 다 실현하시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좀 더 들고 있는 게 이득일지 네. 그리고 나 저거 놓쳤는데 난 지나갔는데 이제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 남들은 팔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지 네.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엔비디아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의 부근에 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걸 갖고 손실 본 분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며칠 전에 $400 넘어서 엔비디아 사신 분은 약간 손실이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매매의 민족이죠. 그리고 네. 베팅의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은요,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해요. 파셔도 되는 거예요. 뭐, 언제나 입절은 옳다, 뭐 이런 네.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은 잠깐 조정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요,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된다? 그럼요. AI는 이게 단순한 테마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10년을 좌우할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놓아야 될 거는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오면서도 계속 가장 중요한 건 AI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투자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투자에 있어서요. 긴 흐름을 보면 내 삶을, 인류의 삶을 바꿔주는 거는 정말 10년 이상의 장기 테마가 나와요. 네. 그게 첫 번째, 뭐, 최근에 뭐 산업혁명 옛날 거 빼더라도 PC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모바일이 등장했을 때, 지금 드디어 AI 시대가 개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우리 삶을 바꿔주고, 인류의 생산성에 획기적인 혁명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 과거에도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왜 AI가 있었는데 왜 지금부터냐? 네.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흐름의 시작점이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제일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이게 많이 올랐는데 팔아도 되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고점 찍고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 우상향의 초입이다. 네. AI 관련 섹터는요. 지금도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AI 엔비디아 비싸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언제 깨졌습니까?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50% 상향해 버리죠. 네. 그러면 뭐 퍼가 뭐 70배니 80배니 그러다 40배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가이던스 상향이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 보여줬냐면은 엔비디아가 되게 재밌는 게요. 2016년에 네.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AI 기업이라는 걸 딱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이었죠. 네네네. 그때 알파고는 어떻게 인간을 이기는가? 딥러닝이라는 걸 하는데 GPU를 가지고 하더라. 네. GPU를 가지고 CPU는 굉장히 IQ 뭐 500의 천재 한 명이라면 네. GPU는 IQ 뭐 100에서 120 수준의 일꾼 수백 명이거든요. 네, 우리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렬 연산으로 딥러닝이 되는구나. 이게 뭐 수천 번, 수만 번 학습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네. 그게 그때 우리가 일단 알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때 보시면은 2년 반 동안 그냥 네. 쉬지 않고 올랐어요. 네. 계속. 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딥러닝으로 GPU 병렬 연산으로 언어 학습은 안 됐었거든요. 네. 그거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에 챗GPT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2017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시작된 거지만 언어 학습이 되는구나. 사실 말을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쓸모가 없죠. 이제 인간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연어 명령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GPU가 또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게 시작이 된 거라서 네. 근데 엔비디아는 1번 타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게요. 시작될 때 인터넷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올랐던 기업이 뭔지 아세요? 시스코예요. 그래요? 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잠깐 시가총액 1위 됐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AI 시대에 1번 타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일단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AI 비서, AI 조수들이 다 우리가 데리고 살겠죠. 네. 그런 서비스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럼 이제 페이지 2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10년간 이어진 테마니까 정말 투자의 중심에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AI는 정말 남다를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정말 엄청난 물결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 여기서부터 드는 생각이 제가 2년 전에 뉴욕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기자로서 일하고 있지 않고 좀 휴직 중이어가지고 자유롭게 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샀다가 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 네. 제가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네네. 짜르륵 이제 했다가 메타버스가 2021년만 해도 굉장한 뭐가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가 정말 미래 먹거리다. 네. 근데 요새는 사실 뭐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메타버스 얘기는 좀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의구심 내지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AI와 메타버스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또 메타버스는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제 방송을 했으면 애플의 네.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침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테마를 살려주는 네. 관련주인 유니티가 이제 전일에는 어젯밤 말고 그 전날에는 한 17% 오르긴 네. 했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요. AI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네. 1900년 초반부터 나왔어요. 거의 8, 90년 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소설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되는구나를 2016년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도 했었지만 네. 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안 됐느냐. 네. 인간이랑 대화가 될 거야. 대화가 네. 안 되니까 뭔가 네. 개랑 고양이 맞추고 바둑이 이기는 게 인류의 생산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AI에 대한 기대감 아니구나가 거의 70년, 80년 동안 이어진 건데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물론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티핑 포인트. 네. 진짜 이거구나라는 거를 물론 이번에 애플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일단 저희가 네. 오늘 첫 방인데 동접이 벌써 200명을 넘었어요. 네. 스타트가 너무 좋네요. 저희 네. 앞으로 의견 주시거나 질문하시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안 그래도 네. 역시 저희 보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빨라요. 네. 벌써 질문하고 계세요. 애플 고글 나온 거 진짜 망한 건가요? 마린티님이 여쭤보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혹시 아이폰 쓰세요? 저는 네. 아닙니다. 저도 아니어서 네. 이거는 약간 모든 제품을 맥북부터 애플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애플이 뭔가 신작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네. 보셨어요 그거? 이제 보긴 봤어요. 왜냐면 3,499달러부터니까 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제 그렇죠. 거의 500만, 470만 원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쓰냐? 왜냐면 메타가 며칠 전에 퀘스트 3를 발표했는데 그건 499.99달러예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이걸 쓸 거냐? 이게 고글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이제 비전 프로. 그래서 AR, VR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애플은 네. 이건 이제 공간 컴퓨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플 제품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플 걱정 쓸데없는 걱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애플이 뭔가 신제품을 내면은 야 이걸 누가 써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팬들이. 네. 그걸 누가 써라고 생각하는 사람 빼고 다 산다. 그래서 네. 저도 이거를 이거 과연 살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우리가 사실 이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은품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근데 그걸 몇십만 원 주고 근데 그걸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에어팟 맥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거는 한 7, 80만 원 정도 합니다. 거대한 이런 이제 뽑는 네. 그것도 이거는 진짜 망작 아니냐 그랬는데 또 매니아 분들은 또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약간 이 충성 팬들이 사주면 네. 또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지금은 3,400달러 나왔지만 또 2,400달러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 그 시장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선 이어폰 일단 우리가 두 가지요. 일단 비쌌고 이거 자꾸 빠지면 잃어버릴 것 같고 네. 불안하잖아요. 선이 없는 게. 그 시장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당일날 찍고 네, 주가가 보여줬죠. 이틀간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또 어제는 유니티라고 하는 최대 수혜주도 어제 밤에는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는 아직 이거는 항상 지켜봐야 하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메타버스 시대에 죽었던 메타버스 테마를 다시 살려줄 수도 있지만 이만큼 지금
그 시장의 관심,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보단 AI다. 메타라고 하는, 지금 페이스북 이름 바꾼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작년에 왜 $80까지 떨어졌느냐. 핀트를 잘못 맞춰서 메타버스에 막 돈 쏟아붓다가. 나의 메타버스 주들은. 그런데 네. 지금 왜 $80 바닥 찍고 $270까지 올라왔느냐. 네. 방향을 바로 AI로 바꿔서 그 라주 랭귀지 모델을 또 라마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네, 하고 네. 아주 무료로 네. 그냥 오픈해버렸죠. 네. 그래서 이쪽 우리도 죽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AI 페르소나까지로 우리가 발전하겠다라는 청사진 보여주면서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어쨌든 증시에 있어서만큼 AI가 더 메인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방이어서 좀 긴장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네. 좀 한번 얘기해 주시네요. 스티브 김님이 네. 권 기자님 파이팅이라고 짧고 굵게 한마디 해주시는데 굉장히 힘이 되네요. 네. 저희 응원 메시지 잘 받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AI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말고 또 좀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 네. 그러니까 제2의 엔비디아냐 이게 아니면 그냥 따라오다가 마는 거냐 네. 이거 어떻게 가려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키 맞추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는 AMD가 한 5% 올랐어요. 네. 물론 이제 파이프 샌들러라는 데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애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러셀 2000 이제 소형주들 기업들이 많이 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차트를 보면은 이제 키 맞추기 말씀드리면 러셀 2000 차트 좀 제가 보내드린 거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준비하신 자료 올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네. 예, 러셀 2000 지수인데 어제 한 2.8%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연초에 이게 보시면 크게 올랐다가 아직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키 맞추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여주시면 나스닥 지수 제가 준비한 것 좀 띄워볼게요. 네. 예, 이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거는 연초의 고점은커녕 이제 완전히 뭐 작년도 한 8, 9월 정도 수준까지 왔고 역사적 고점이 이제 한 16,000 정도인데 그걸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약간 전통 기업들이나 특히 어제는 중소형 은행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SBB 사태 이후로 가장 안 좋았던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키 맞추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네.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 키 맞추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후발주로 올라오는 것들이 키 맞추기가 아니라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발 기업들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 반도체 섹터를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게 네. 여러 기업들이 빅테크들도 자기들이 직접 칩을 만들고 있고 그런 그 인공지능 학습용 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뭐 스타트업들까지 해서 구글 TPU 이런 것도 예, 네. 뭐 만들고 네.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성능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쿠다라고 하는 네, 쿠다. 개발 인프라를 개발자들이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이미 다 락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GPU만 들어가나요? 일단 뭐 메모리도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칩을 만드는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AI 수혜를 받고 그 관련 매출이 2배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일날 35% 오르기도 했고 네, 그런 네. 반도체에서 AI 매출이 분명히 보이는 기업들은 따라갈 겁니다. 네. 그걸 후발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I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서비스가 나올 건데 내가 무슨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거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거에 지불을 하느냐 그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죠. 네.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윈도우나 그런 뭐 챗 GP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윈도우나 그런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하면서도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자연어 명령을 통해서 네. 그래프를 다 조작할 수 있고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회사의 높은 분들이요. 약한 게 문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와. 그죠? 네. 그래서 사장이 임원한테 지시하면 임원은 팀장한테 지시하고 팀장은 사원한테 지시하면 네. 지시가 4번 내려가고요. 그럼 보고서가 4번 올라가죠. 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왜곡되고. 근데 이제 엑셀 띄워놓고 AI한테 시키면 네. 다 되는 겁니다. 네. 그 와중에 많은 인력이 이제 필요 없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후발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반도체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반도체 ETF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시는 게 맞고 후발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기업인데 그 이후에 그럼 다시 클라우드가 다시 그렇겠네요. 제조명 받겠구나. 그러면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가는데 아마존이 안 따라갈 리 없고 그리고 또
AI의 그런 우리가 알게 된 서비스. 일단 지금 디지털 창작물은 뭐든지 자연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리얼 월드죠. 우리의 실생활. 그렇죠. 그러려면은 AI가 뭐랑 만나야 되냐면 로봇이랑 만나야 됩니다. 네. 로봇 기업들도 봐야 될 거고 이미 이게 실생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이도 AI를 완성해가고 있는 기업 있죠. 네. 자율주행의 FSD를 완성해가고 있는 테슬라.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어쨌든 8일 연속 조금씩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제2의 엔비디아로 후속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퍼플 섹터님 아까 그럼 엔비디아 말고 뭘 보면 될까요라는 질문 만큼 주셨던 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냥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 주식 관련 메인 회사들은 어디로 추천하시냐. 아까 퍼플 섹터님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틴 김님, 진짜 궁금했던 거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뭐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오늘 첫날인데 벌써 동접 700명 넘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약간 감동이 약간 역시 몰려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반포 골주원 덕분이다. 감사합니다.